살아나는가 싶었던 우리 경제 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리콜 파문으로 당장 수출이 뚝 떨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치고 있는 한국 경제,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일단 오늘 실업률 통계가 새로 나왔는데요.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고용이 또 줄었다는 게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달 제조업 분야에서만 취업자 수가 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세인데다 그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실업률은 9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암울합니다. 고개 숙인 이 청년의 모습처럼 9.4%로 9월 기준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죠. 수출 부진도 다시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의 수출은 20개월 만에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는 다시 5.9%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 파업, 노트7 리콜 사태, 또 한진해운 법정 관리에다 철도 파업까지 엎친 데 덮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2%가 떨어졌습니다. 짧은 기간 집계지만 일시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승용차의 수출은 51.9%나 크게 내려갔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31.2%가 줄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이 두 가지 분야의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출 타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현대차 파업, 그리고 리콜 논란 등이 앞으로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두 기업, 커다란 악재를 만난 것이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기업 모두 리콜 사태에 휩싸여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사상 초유의 노트7 리콜 사태를 결국 수습하지 못하고 공장 가동과 전 세계 판매를 멈췄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노트7은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장하게 됐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3분기 잠정 영업이익도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7일에 발표할 때는 7조 8천억 원이었는데 단종 사태를 반영하면서 무려 2조 6천억 원이 깎여서 영업이익을 5조 2천억 원으로 다시 공시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린 노트7 가운데 이미 교환이 이루어진 물량이 120만 대인데요. 아직 교환하지 않은 물량 모두 다 합치면 180만 대, 또 이것을 모두 합치면 무려 300만 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할 물량을 모두 손실을 반영을 한다면 단기 손실 규모가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수출 손실 규모는 추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은 악재에 부딪혀 있거든요. 최근 태풍 차바로 공장 가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노조 파업에다가 역시 리콜 사태까지 휩싸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리콜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소나타 일부에서 엔진 결함이 드러나자 47만 대를 리콜했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입니다. 미국에서 이 엔진을 장착해서 생산한 YF 소나타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지난 9월에는 미국의 소나타 구매 고객 88만 5천 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은 겁니다. 국내에서도 시동 꺼짐과 엔진 소음 사례가 확인된 것만 5건이고 이후 추가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대차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미국 현지 공장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지시를 내려서 시동 꺼짐이나 엔진 소음 현상이 나타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보증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22만 4천 대에 이릅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차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산타페 2,360대에 에어백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고발당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의 탑2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두 기업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향후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출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커다란 악재를 만난 까닭에 4분기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는 돌아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총생산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위기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전자제품에서 자동차 부품은 복합 기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수출과 생산이 부진을 겪으면서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는 4분기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연간 성장률은 올해보다도 도리어 내년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조 조정으로 더 어려워지는 고용 사정에 대표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다시 급감하는 수출, 미약하나마 회복되던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 또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위기 대응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